샘플러와 퀀타이저로 구성된 이상적인 ADC 모델에 비선형성, 픽스드 패턴, 잡음과 같은 넌 아이디얼리티를 추가하여 보겠습니다. 넌 리니얼리티를 추가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내에 넌 리니어 모델을 새로 생성합니다. 비선형 모델에는 크게 ADC 게인, 옵셋, 고차항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폴리노미얼 함수로 간단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매스 오퍼레이션 그룹 폴리노미얼 블록을 가져와 배치하고 고차항부터 개수를 입력하여 주는데 0차항은 옵셋, 1차항은 ADC 게인에 해당합니다. ADC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최대 입력 범위를 1로 노멀라이즈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하는 폴리노미얼 함수 유효한 범위는 0부터 1이며 이러한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최대 입력 범위가 결정된 것이므로 모든 개수 합이 1이 되도록 설정하면 입력이 1일 때 출력은 반드시 1이 되어 1,1을 지나는 비선형 함수가 됩니다. 0과 1 사이의 램프 신호를 폴리노미얼 블록에 인가하여 개수를 바꾸어가며 입출력 관계를 확인하여 봅니다. 폴리노미얼로 표현되는 비선형성 이외에 ADC 구조에 따라 입력에 따라 특정한 패턴을 갖는 비선형성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디지털 자릿수에 따라 에러가 달라 다음의 예와 같은 형태를 갖습니다. 이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입력 전체 범위에 대하여 구간을 각 비트 자릿수 m에 따라 2의 m승계의 구간으로 나누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반복되는 구간 분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0부터 1 사이의 입력 범위에 대하여 2분의 1을 기준으로 절대값을 취하여 상하로 뒤집어진 산 모양의 비선형 함수를 만들어 출력이 다시 0부터 1 사이 값이 되도록 2를 곱하여 줍니다. 이와 같은 비선형 블록을 폴딩 함수라고 하는데 구간을 2의 승수로 연속적으로 나누기 위하여 흔히 사용됩니다. 이제 이 폴딩 함수 중간 지점에서 1LSB 폭 내의 범위에 입력이 들어오는지를 검출하기 위하여 0.5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5 LSB 간격으로 스레스홀드가 설정된 두 개의 컴패레터를 사용하여 윈도우를 만들어 0과 1 사이 전체 범위 중 중간 지점에서 1 LSB 폭만을 검출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폴딩 블록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의 서브 시스템으로 만들고 연속적으로 4개를 연결하여 각각의 출력을 관찰하여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여 보면 이와 같이 2의 승수개의 개수로 영역을 나누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윈도우 출력을 확인하여 보면 각 하위 구간의 중간 지점에서 윈도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구간으로 내려갈수록 윈도우 폭이 2분의 1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스테이지에서 출력을 다시 0과 1 사이 값을 갖도록 2배하였으므로 하위 블록에서 1LSB는 상위 블록에서 2분의 1LSB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윈도우 폭을 항상 최초 입력을 기준으로 1LSB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위 블록으로 갈수록 컴프레터 스레스홀드 폭을 2배씩 높여주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하여 보면 윈도우 폭이 1LSB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하고자 하는 ADC가 8비트이므로 8개의 폴딩 블록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윈도우 폭이 1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위 서브 시스템의 컴패레터 스레스홀드를 수정하고 시뮬레이션하여 정상적으로 윈도우가 형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각 서브 시스템의 윈도우 출력을 몫으로 묶어 벡터로 표현해 줍니다.
각 폴딩 윈도우 출력에 가중치를 곱한 후 그 합을 구하기 위하여 매스 오퍼레이션 그룹 도트 프로덕트 블럭을 사용합니다. 콘스탄트 블럭에 각 비트 가중치를 벡터로 정의하여 주고 폴딩 윈도우 벡터와 내적을 구하여 보면 입력에 따라 가중치에 주어진 값을 갖는 픽스드 패턴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픽스드 패턴 제너레이터를 서브 시스템으로 만들고 픽스드 패턴 가중치와 크기를 글로벌 베리어블로 선언하여 줍니다. 이제 다시 폴리노미얼을 가져와 고차항을 갖는 비선형 함수를 추가하고 이 출력에 픽스드 패턴 에러를 더하여 전체 비선형 모델을 완성합니다. 비선형 함수 고차항도 변수로 선언하여 주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고차항과 픽스드 패턴이 더하여진 비선형 모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넌리니얼리티 서브 시스템을 복사하여 ADC 탑 모델에 추가하고 넌리니얼리티 모델을 저장한 후 닫습니다. 이 비선형성은 AD 변환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샘플러와 퀀타이저 사이에 추가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확인합니다. AD 변환을 수행하는 회로는 필연적으로 잡음을 발생하는데 서말 잡음, 플리커 잡음, 지터 잡음이 주요한 잡음입니다. 서말 잡음은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화이트 노이즈로 소스 그루브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 노이즈 블럭이 2에 해당합니다.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 노이즈 발생기가 발생시키는 잡음은 노이즈 파워 칸에 주어진 전력 밀도를 갖는 잡음이 샘플링 타임 칸에 주어진 시간의 역수에 해당하는 주파수 범위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되는 스펙트럼을 갖습니다. 한편 ADC를 구성하는 회로의 서말 잡음 중 가장 중요한 잡음원은 샘플러의 잡음으로 저항에 비례하는 잡음이 발생하지만 샘플러 캐패시터와 저항에 의하여 대역폭이 제한되므로 샘플러의 잡음 전력은 KT 오버 C로 구하여집니다. 노이즈 제너레이터에 사용되는 볼츠만 상수, 온도, 샘플링 캐패시터 크기를 글로벌 베리어블로 선언하여 주고 크기가 1인 1kHz 사인 웨이브에 잡음을 더하여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1 마이크로세컨드 간격으로 1초 동안 실행하고 신호를 워크스페이스로 내보내 스펙트럼을 구하여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에버리지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구하기 위하여 모델 프로퍼티의 콜백 중 스탑 펑션에 p웰치 함수를 사용하여 PSD를 구하는 명령을 추가합니다. 여기에서는 윈도우 길이가 10의 5승의 샘플이며 1000개의 샘플이 중첩되는 윈도우를 사용하여 각 구간에 대하여 윈도우 길이만큼의 FFT 포인트를 사용하여 PSD를 구하여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의하면 전체 구간을 윈도우 길이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PSD를 구하고 이들을 평균한 에버리지 PSD를 구하여 줍니다. 구하여진 PSD에 대하여 주파수 축을 로그 스케일로, 수직 축을 dB 스케일로 플롯하기 위한 명령을 추가합니다. 시뮬레이션 하여 보면 시뮬레이션이 종료되었을 때 스펙트럼 플롯이 만들어집니다. 결과 스펙트럼에서 사인파 주변의 스펙트럼을 줌인하여 보면 PSD가 단위 주파수당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인 피크 면적이 입력된 사인파의 토탈 파워에 해당합니다. 잡음을 제거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여 보면 스펙트럼의 플로어가 대단히 낮은 잡음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잡음을 가하면 일정한 높이로 노이즈 플로어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서멀 노이즈 이외에 낮은 주파수에서 주파수 역수에 비례하는 잡음을 갖는데 이를 플리커 노이즈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갖는 잡음원은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발생기와 원점에 폴이 있는 적분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펙트럼에서 서멀 잡음과 플리커 잡음이 교차하는 주파수를 니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이는 서멀 잡음 대비 플리커 잡음의 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적분기 출력에 게인을 추가하여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잡음 발생기를 서브 시스템으로 만들고 복사하여 ADC 탑 모델에 추가하여 줍니다. 노이즈 제너레이터의 샘플링 시간 간격을 시뮬레이션 시간으로 설정하여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시간을 정의한 변수인 스텝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커맨드 창에서 스텝이라는 명령이 실행됩니다. 스텝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정의된 함수로 사용되는 리저브드 워드이기 때문에 변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변수가 선언된 콜백 펑션과 이를 사용하는 모든 블럭에서 변수명을 바꾸어 줍니다. 한편 노이즈 제너레이터의 노이즈 파워 칸에 입력하는 값은 평균 PSD 높이를 의미하며, 이러한 잡음을 샘플링 시간의 역수 대역폭까지 발생시키는 반면 KT 오버 C는 토탈 잡음 전력을 의미하므로 노이즈 파워의 KT 오버 C를 대역폭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모든 변수가 정상적으로 수정되고 잡음 발생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제 모델링된 ADC의 특징을 스펙트럼을 통하여 주파수 도메인에서 관찰해 보기 위하여 입력신호 주파수를 10MHz로 주파수 간격을 1MHz로 설정하고 ADC 출력을 워크스페이스로 내보냅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자동으로 스펙트럼을 구하여 그려주는 루틴이 실행되도록 콜백의 스탑 펑션에 이를 위한 명령을 추가하여 줍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시뮬레이션을 하나의 윈도우로 보고 FFT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된 스펙트럼을 로그 dB 스케일로 플롯하여 줍니다. 시뮬레이션을 하여 보면 자동으로 스펙트럼 플롯이 생성됩니다. 10MHz 부근을 줌인하여 보면 10MHz와 11MHz의 신호 성분이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호로 인가한 10MHz, 11MHz 이외에도 20MHz와 30MHz 근처에도 하모닉 성분이 있고, DC 성분과 1MHz 근처에도 어떤 성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해능의 한계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FFT 포인트 수가 부족하여 주파수 분해능이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입력 신호 20주기를 시뮬레이션 하였던 것을 200주기 동안 시뮬레이션 하여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스펙트럼을 확대하여 보면 10MHz, 11MHz 성분 이외에 다양한 주파수 성분들이 명료하게 관측됩니다.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실험은 이 ADC 모델에 ADC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하는 지터 노이즈를 추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재현하여 보고서에 각 서브 블럭의 다이어그램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에 구하여진 스펙트럼에서 관측되는 신호 이외의 성분이 각각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설명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